오늘은 클래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클래스를 실제 파이썬에서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여기 그림에 보는 바와 같이 왼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실세계 상황을 갖다 예를 들었습니다. 자동차가 보일 것 같고요. 이 자동차를 만약에 내가 이제 실세계는 가상세계에서 내 컴퓨터를 갖다가 컴퓨터로 구현하고 싶다. 이럴 때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보면 이런 이제 여러분 눈에 보기에 이 자동차라고 하는 거를 내가 컴퓨터상에 구현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많은 고민을 해보고 일단은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 생각하는 대상에 대한 어떤 상태라든지 특징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이 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뽑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객체 대상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 그 기능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전진을 한다든지 정지, 좌회전, 우회전 또는 뭐 후진 또는 경적 소리를 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속성과 기능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선정을 했다 그러면 그걸 실제 컴퓨터상에서 구현할 때는 그 구현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이 클래스라는 용어로 그 기능을 갖다가 구현해주고 정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를 정의할 때 그 안에는 클래스 안에 포함된 변수, 우리가 앞에서 왼쪽에서 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나타내는 것을 클래스 변수 또는 멤버 변수라고 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에 대한 부분, 기능에 대한 부분은 함수, 클래스 내에 있는 함수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클래스 내에 있는 함수를 메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의된 클래스로 정의된 어떤 데이터가 자료 구조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클래스는 사용자가 정의한 데이터 타입이 되겠죠. 자, 이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용하려면 그 객체를 컴퓨터 내부에서 생성을 해야 됩니다. 보통 그걸 갖다 객체를 생성한다. 그리고 생성된 객체를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은 우리가 위에서 정의한 클래스를 호출하면 됩니다. 호출하면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고, 즉 컴퓨터상에 존재하는 객체가 생성이 되고 그 객체를 이제 이용해서 뭐 그 속성에 있는 내용을 접근하거나 아니면 메소드 클래스 안에 정의된 함수를 호출하거나 해서 처음에 우리가 생각하고자 했던 객체를 컴퓨터상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실세계에 대한 대상을 내가 컴퓨터상에 구현할 때 일단 속성과 기능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가지고 선정한 후에 그거를 문법적인 구조, 프로그램상에서 요구하는 문법적인 구조를 이용을 해서 멤버 변수와 멤버 함수, 메소드를 갖다가 만들고 인스턴스를 생성한 후에 활용한다. 이렇게 자, 클래스의 정의와 사용 방법, 그 다음에 전체 내용은 상속, 그다음에 클래스의 분리 다형성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도록 할 거고요. 자, 객체지향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는 그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한번 보시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객체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모두 설계하고 그 설계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인스턴스를 생성한 후에 사용을 한다. 그리고 그 인스턴스를 어떤 논리적인 방법으로 생성을 해서 우리가 활용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기존에 그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데이터하고 함수를 적절히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래밍 방식하고는 다르게 객체를 만든 후에 그 객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 예를 통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클래스를 맨 처음에 정의하는 부분을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클래스를 바로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충분히 충분히 이 사용자가 고민을 한 후에
클래스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자, 먼저 맨 처음에 여기 간단하게 여기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클래스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클래스를 하나 만든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라는 키워드, 그다음에 테스트라는 클래스 이름, 그다음에 콜론을 사용을 해서 우리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블럭이 시작을 의미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클래스 내용이 어떤 거다라는 걸 좀 보여줍니다. 지금 여기 지금 파이썬의 쉘상에서 즉 대화 모드 방식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name이라고 하는 클래스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갖다 정의하고 좀 끝낸 아주 간단한 사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클래스를 정의하고 난 후에 이렇게 변수 t에다가 클래스 이름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인스턴스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아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t라고 하는 것은 이제 테스트라고 하는 클래스이니까 그 클래스 안에 있는 어떤 변수 속성 정보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점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t.name 하면 아까 클래스를 맨 처음에 생성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클래스 변수인 name에 홍길동을 정의해 놨기 때문에 홍길동이라는 값이 출력이 됩니다. 이건 너무 단순한 예제라서 이거 뭐 메소드와 속성에 관한 여러 가지 사례를 보기 힘들 것 같고 그 다음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 들려고 하는 예제는 실제 자동차라고 하는 실세계의 대상을 내가 고민을 해서 내가 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카라고 하는 클래스는 색상 정보, 그다음에 속도 이 정보를 속성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걸로 일단 간단하게 구상을 했고, 그 다음에 스피드 업이라고 하는 메소드 즉 함수죠. 그 다음에 스피드 다운이라고 하는 함수 이렇게 구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카라고 하는 객체를 내가 만드는데 칼라하고 스피드의 속성 정보, 그 다음에 메소드는 2개 이렇게 구상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여기 지금 방금 앞에서 본 이 그림에 대한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이제 실제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df라고 되어 있는 거는 메소드를 갖다 지금 정의해주고 있는 거고, 지금 보면은 이 df 언더바 init 언더바 되어 있는 요 함수 같은 경우는 클래스를 생성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작성을 해주게 됨으로써 어떤 역할을 하냐면 카라고 하는 객체가 생성이 될 때, 즉 인스턴스가 만들어질 때 기본적으로 호출이 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초기화 메서드라고 지금 얘기를 해놨는데 카라고 하는 객체가 생성이 될 때 자동으로 호출이 되고, 그 호출이 되면서 뭔가 작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함수라고 보면 되겠죠. 메소드죠. 여기 보면 셀프는 기본값으로 문법적으로 넣어주는 거고요. 이 객체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2개의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컬러, 스피드. 지금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 컬러하고 스피드를 꼭 넣어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카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을 할 때 이 설계자는 내가 색상하고 스피드를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줘서 인스턴스, 즉 카라고 하는 인스턴스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지금 2개의 인스턴스를 갖다가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일단 여기 예제에서는 그 2개의 파라미터를 넣어서 처음에 이렇게 객체를 생성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메소드는 일단 그때 호출이 되고요. 안에 내용을 좀 잠깐 보니까 self.color라는 거, 그 다음에 self.spe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self.color라고 하는 거하고 self.speed라고 하는 거, 요 변수는 앞에 그림에서 내가 컬러와 스피드를 속성 정보, 즉 멤버 변수로 내가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구상을 했기 때문에 그 이름에 대응되는 그 멤버 변수를 좀 정의를 해준 겁니다. 파이썬 언어 같은 경우는 자료형에 대한 선언 없이 바로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 self.color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이거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인스턴스, 그러니까 클래스 내에서 쓰는 멤버 변수다, 인스턴스 변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셀프는 이제 이 클래스 내부에서는 문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실제는 이 앞부분 컬러, 스피드 요게 이제 진짜 이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파라미터를 넣어준 값을 그대로 와서 대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컬러와 여기 컬러는 다른 거죠. 예, 지금 여기 왼쪽 오른쪽에 있는 컬러는 입력받은 인스턴스 파라미터가 객체가 생성이 될 때 입력받은 값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생성이 될 때 정리를 해보면 클래스가 생성이 될 때 파라미터를 넘겨받고 그 파라미터에 의해서 멤버 변수가 이렇게 컬러와 그 다음에 스피드가 각각 초기화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생성되는 과정에 두 개가 초기화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이제 그 클래스 내에 내가 두 가지 메소드를 만들고 싶은데 첫 번째 메소드는 스피드업입니다. 스피드업에서 하는 일은 뭔가 봤더니 이것도 설계자가 이렇게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멤버 변수 셀프 점 스피드, 멤버의 스피드라고 하는 요 변수를 v만큼 입력된 v만큼 증가시키겠다 이런 얘기죠. 이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죠. 그리고 얘가 리턴 값을 가지고 있는데 그 스피드 값을 증가된 스피드 값을 리턴 해주는 그런 기능으로 정의가 됐고요. 스피드 다운은 나는 다운을 이렇게 설계할 거야 라고 해서 지금 기존의 스피드 값을 감소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또 리턴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군가가 프로그램을 작성한 누군가가 요거를 실제 세계에 있는 차를 보고 그 차를 내가 이렇게 컴퓨터상에 구현을 해봐야지 이렇게 이제 구상을 했다는 거고 멤버 변수 그다음에 메소드 이렇게 정의를 해보자 이렇게 구상을 했기 때문에 그 구상에 맞는 예시로 이런 코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만든 후에 코드상에서 이렇게 칼을 호출해봤죠. 약간 이제 칼은 클래스 네임이고 가로 열고 블랙하고 이 50 요 값은 처음에 init 함수에서 여기 init 함수에서 여기 파라미터 얘하고 얘를 각각 던져주는 내용이죠. 따라서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 블랙하고 여기 50이라는 값이 컬러하고 스피드 멤버 변수에 저장이 되겠죠. 저장이 되면서 컬러라고 하는 객체가 생성이 되고 그 객체의 실제 이제 변수, 그 객체를 지시하는 변수 이름은 C1이 됩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C2라고 하는 카 객체가 생성이 된 후에 C2에 저장이 되고요. 뭐 간단하게 그 C1에 있는 색깔 값, 즉 지정된 값하고 스피드 값을 이렇게 dot를 이용해서 직접 액세스를 하는 화면에 출력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C1의 스피드 다운을 이렇게 해서 스피드 값을 다시 확인해 봤죠. 스피드 다운 했으니까 내부적으로 이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아까 부분에 되는 스피드 다운이 호출이 되죠. 누구의? 카1에 있는 스피드 다운이 호출이 돼서 이제 40이 되겠죠? 40이 출력이 됩니다. 한번 얘기하지만 실세계에 대해서 실세에 내가 바라보는 객체를 어떻게 분석을 해서 속성 정보와 메소드 정보를 끄집어낼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를 각 프로그램 언어에서 제공하는 클래스를 만드는 문법적인 구조에다가 그대로 적용만 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나온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클래스가 정의가 될 때 요 함수 언더바 init 언더바 요 형식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고요. 이 함수 이름 그 다음에 여기 셀프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는 이 코드를 작성하는 프로그래머가 어떻게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인스턴스 변수가 초기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것도 사용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초기화 생성이 될 때 뭔가 기본값을 갖다가 내가 넣어주고 싶으면 이런 작업들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잠깐 봤었는데 이건 또 다른 클래스입니다. 지금 여기 본 클래스는 calculation이라고 하는 캘큘레이터 계산기라고 하는 그런 객체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calc라고 클래스 이름을 지정해줬고 지금 봤더니
여기 메소드 바깥쪽에 count라고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는 셀프가 없죠. 예, 셀프가 없는 경우는 클래스 변수라고 돼서 이 클래스 전체 내에서 값이 유효합니다.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 이 내가 클래스를 여러 개 만든다 하더라도 이 카운트 값은 그 모든 클래스들이 같이 공유를 합니다. 뒤에 예를 보면 이제 알겠지만, 자, 그래서 인스턴스 변수하고는 차이가 있다. 즉, 바깥쪽에 있는 이 카운트 변수는 하나의 클래스에 대해서 전역 변수 의미를 갖는 거고, 여기 셀프로 붙어 있는 이 변수는 그 객체 내에 생성된 인스턴스 내에서만 의미를 갖는 그런 변수가 되겠습니다. 한번 더 보죠. 여기 지금 보니까 init 함수가 없죠. 예, init 함수가 없으니까 여기 밑에 캘큘레이터로 호출할 때 보면은 이렇게 뭐 특별히 파라미터 집어넣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들어진 건 카운터 변수만 하나 만들어졌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메소드들도 뭔가 정의가 돼 있을 거고, 예, 좀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반복해서 앞에 것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예,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또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잘 메모해놨다가 질문을 하기 바랍니다. 자, 메소드는 봤더니 add라는 메소드와 마이너스, 덧셈과 뺄셈 메소드가 있네요. 첫 번째 메소드 a하고 b 두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데 기본 파라미터 0으로 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메소드가 호출이 되면 하는 역할이 뭐냐면 파라미터로 가져온 값을 self.a, 지금 여기서 self.a라고 하는 게 여기서 등장을 했는데 꼭 init 함수에서 내가 멤버 변수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메소드를 갖다 정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멤버 변수, 인스턴스 변수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b를 대입을 한 상태고, 그 다음에 대입한 후에 여기 지금 카운터 값이 하나 증가가 되고 있는데요.